네, 안녕하십니까. 2019 믹스더블 챔피언십 캐스터를 맡게 된 이승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게 된 이영석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전체 16팀 중에 16강을 통과했고 그 다음 8강전이고요. 오늘 경기에 나온 팀들은 아빠, 딸, 그리고 따블따블입니다. 두 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빠와 딸 팀을 먼저 보면 저번에 처음 뵙겠습니다 팀이랑 16강전을 치를 때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남자 선수 유승우 선수는 대략 한 20여 년 정도 컬링을 해온 경력이 있고요. 여자 선수는 이제 평창 이후로 한 1년 조금 넘게 지금 해온 학생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팀인 이제 더블 팀은 이동희 선수나 최혜진 선수 모두 부산 소속으로 전국체전까지 참전했던 실력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세도 일반 1, 2년 했는 동호인보다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봐도요. 지금 화면상 봐도 그런 것 같고, 일단 따블따블이 성공인 거 보면 LSD에서는 아빠 딸이 좀 더 유리한 거리를 나온 것 같고요. 척구는 드로우까지는 못 갔고 가드에 멈췄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연습 시간이 좀 짧고 어려움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없었다 보니 척구는 이제 웨이트를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지금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드에 위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빠 딸도 같은 라인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게 드로우로 들어가서 프리즈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빠 딸 입장에서는 드로우로 들어가서 버튼 위치에 딱 들어가면은 충분히 그 뒤에 돌도 보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빨간 돌을 안쪽으로 밀어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 믹스더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가드 원드로우를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보면 지키느냐 아니면 셋업되어 있는 이 과제를 깨고 역으로 이겨내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 유리한 지점을 약간 불리하게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빠 딸이 먼저 자기들의 포지션을 지키기보다는 상대편 돌을 밀어 넣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가드가 잘 쌓여 있어서 아직은 아빠 딸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더블 팀이 이제 지금 샷을 했고요. 지금 라인으로 봤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선택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라인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랜드라서 지금 웨이트나 얼음 라인 파악이 완벽하진 못한 것 같고요. 보통 뭐 4인제도 그렇지만 믹스더블도 아마 1, 2엔드 때는 빅엔드를 내어주지 않고 이제 점수를 1점 혹은 1점을 주거나 1점을 따는 쪽으로 최대한 맞춰서 좀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인 파악이 좀 아쉽다 보니까 양팀 다 상대편 돌을 밀어넣거나 아니면 가드에 멈추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아빠 딸 다음 스톤도 투구됐습니다. 아마 바로 들어가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지금 라인이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드에 위치했던 레드스톤을 한 번 더 하우스 안으로 지금 밀어 넣어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니 한 개 라인만 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아요. 지금 두께 조절 라인에 있어서 두께 조절이 조금은 아쉽다 보니까 스톤을 한 번은 센터 쪽, 한 번은 센터에서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스톤을 건드리는 것이 보여집니다. 생각만큼 지금 얼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믹스더블에서는 그 국제 경기를 보시면은 라인이 한 9에서 10 정도는 떨어져 줘야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고 하는 경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태릉의 얼음 상태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릴리즈 없으면은 뭐 12 잡아도 버튼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 얼음은 거의 넷 잡아야 버튼 잘하면 버튼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센터가 막히면 경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센터가 열리면 경기가 더 단순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승우 선수 다음 투구 진행됐습니다. 지금 라인으로는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드로우를 시도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라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가드가 열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드가 열리면은 경기가 단순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레드 더블 같은 경우도 웨이트 파악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다 가드에 쌓아뒀었는데 오히려 아빠와 딸이 다 밀어 넣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로우 3개가 쌓여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더블이 테이크 정리를 해버린다면 삽시간에 4대0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동희 선수 충분히 가드 열린 걸 보고 테이크를 시도했고요. 정확하게 테이크 스테이를 하면서 지금 4점까지는 일단 돌을 안착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인디언 스테이를 했고 지금 아딸은 남은 돌이 2개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일 안정적인 거는 돌 수가 많지 않아서 저 드로우 스톤 앞에 프리즈를 가거나 혹은 히든 돌로 치고 숨겨서 1번 스톤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현재 라인 파악이 아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승우 선수가 할 수 있는 그 작전은 앞에 붙이는 거나 아니면은 약간 떨어뜨려서 지금 노란 돌을 빨간 돌이 완전하게 쳐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빨간 돌을 옆으로 쳐내면서 앞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빨간 돌 2개 뒤쪽으로 숨기면은 아주 최고의 샷으로 보여집니다. 투구는 진행됐고요. 아마 해설해 주신 것처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드로우성 네, 아마 백 정도 웨이트를 보고서 톡 쳐낼 생각인 것 같아요.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거 건드리고 멀리 빠지면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에 롤을 노리면서 스위핑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히든 스테이를 했습니다. 예, 지금 유승우 선수가 뒤에 빨간 돌을 닦아서 뭐 내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백가드로 이용하기 위해서 상대 돌을 내보내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더블 투구했고 이거 노란 거 클리어 해야 됩니다. 남기면 손해예요. 클리어하고 5점에서 부담 주고 가야 되는데 걸렸네요. 아이고 백가드 효과가 발생됐습니다. 예, 조금은 나타났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안서현 선수가 센터 라인에 물려있는 레드스톤을 하나 쳐주면은 2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점까지 이랜드 2점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스톤의 웨이트가 약간 있어 보이고요. 자, 밖으로 나가죠. 마중을 나가죠. 근데 이 스위핑 방향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우 선수가 닦는 위치에서 닦아서 내려왔더라면 충분히 쳐내고 뭐 적게는 1점, 많게는 2점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지금 1점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위핑을 1년 정도 하다 보면 양방향 스위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컬이 먹는 방향과 역방향에서 먼저 스타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너무 정방향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스위핑하면서 약간 컬이 먹지 않았나, 그래서 가드에 걸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랜드는 1대0이고요. 이랜드에서 양팀 다 라인 파악에 약간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엔드 세팅 들어갑니다. 이엔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엔드 역시 지금 더블 팀이 성공이고 후공이 아빠와 딸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라인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최대한 하우스 안쪽으로 먼저 포지션을 선점하는 게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돌을 세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돌을 세팅을 하면은 저 하우스에 있는 돌과 가드 돌이 정확히 가려졌는지에 대해서 반대쪽 투구자 핵에 오른쪽에 왼쪽 쏠리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양발 다 올리고 봐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드 위치를 세부 수정하는 것이 좋고요. 이게 믹스더블 같은 경우는 보통 드로우 커버라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미세한 1, 2cm가 아주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릴리즈가 처음 놓을 때 약간 뭐 2mm, 3mm가 벗어나면 얼음이 이제 잘
먹어 들어가는 얼음이라고 하면은 하우스에 도착할 때는 이게 1cm, 2cm, 3cm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릴리즈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의 첫 샷은 살짝 빠졌습니다. 2번 돌로 빠졌습니다. 앞서 1점을 더블이 득점을 해서 맞았고요. 따져보면은 이랜드 스틸한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랜드 1점으로 스틸 성공을 하고 이랜드 성공을 만드는 더블이었고요. 아빠 딸의 첫 번째 투구는 가드 탭인데 이걸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보내지는 않는데 하우스 밖으로까지만 꺼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열심히 닦을 때 내보낸 줄 알고 왜 저러나 했네요. 지금 돌을 불필요한 위치로 잘 이동시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최혜진 선수가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승우 선수가 지금 완전히 내보내는 건 안 되지만 하우스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그 노슬무의 자리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규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선수 간에 서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약간 좀 멘탈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블의 투구 진행됐고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프리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면은 굳이 가드를 막아서 후공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프리즈를 하면서 1점을 주거나 1점을 따는 식으로 전략을 몰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믹스 더블이 아니라도 클래식 경기만 봐도 보통 후공에서는 이제 가드를 쳐서 집을 만들고 그 뒤로 숨겨서 다득점을 이제 노리는 작전을 많이 하는데요. 믹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드를 치는 것보다 가드가 열렸을 때 가능하면 프리즈를 먼저 사용하고 프리즈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만약 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테이크가 유효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점수상으로는 레드가 1점, 그러니까 더블이 1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아딸인데 아빠 딸의 스톤은 건드리면 나가는 거잖아요. 저거는 100% 건드리면 나가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현재는 거의 2대0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아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앞에 프리즈된 돌에 오른쪽 1시 방향에 스톤을 위치를 시켜서 나중에 이제 빨간 돌을 빼낼 수 있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른쪽 뒤로 빠져 있는 돌 앞에 프리즈를 붙여서 한 번 더 이제 그 포인트를 탈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원하게 옆에 돌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저 가드에 걸릴 줄 알았거든요. 안 걸리고 잘 떨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이게 지금 믹스더블 상에서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4인제는 5락이라고 해서 돌 5개까지는 가드에 쌓인 돌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믹스더블에서는 5개 돌까지인데 먼저 2개 깔고 시작하니까 투구했는 스톤 기준으로는 3번째 스톤까지는 상대팀 스톤 포함해 3번째 스톤까지는 드로우 가드 어떤 돌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 아마 혼선이 좀 많아서 이번 대회 때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못 내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돌 남의 돌 못 내보내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게 아마도 경기에 사용된 돌이 적다 보니까 초반에 막 걷어내면은 돌이 너무 적어져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애니스톤이라고 적혀져 있고 모든 돌을 못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되돌려 보면 유승우 선수가 지금 팀의 2번째 샷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죠. 후공의 2번째 샷이니까 괜찮은 거죠. 후공이 2번째 샷이라. 예. 그러니까 성공의 2번째 샷까지는 테이크를 못 하는 거고 후공의 2번째 샷부터는 되는 거죠. 이게 저도 경기를 해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후공인데 2번 투구면 테이크 가능하다. 그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후공의 2번째 샷. 그러니까 성공의 2번째 샷 테이크하면 무조건 원복.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지금 더블은 약간 바이트 한 거죠? 포인트 가드를 넣었고요. 투구를 봐서는 아빠 딸은 아마도 커머라운드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커머라운드가 미스가 나도 가드가 열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빠와 딸 입장에서는 가드 뒤로 숨기는 게 오히려 지금 좋아 보이는데요. 가드가 지금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오히려 지금 아예 오픈된 위치에 지금 포지션이 됐는데 뒤에 빨간 돌을 럼백으로 쳐내기에도 좀 애매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거의 히든롤 해볼 테면 해봐 하고 문제를 내어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든롤을 하고 들어와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가드를 탭해서 센터로 하나 더 몰아넣는 것도 상당히 약오르지만 훌륭한 작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블 팀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포인트 바이트 하나 물려 있고 뒤에 버튼이 하나 있기 때문에 히든 롤이든 아니면 바이트 된 걸 밀어 넣든 한 줄로 한 3개 정도 놓게 되면은 상대팀 아빠바다 입장에서는 경기를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구 웨이트를 봐서는 가볍게 히든롤을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고 있고요. 닦아서 끌고 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방어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냥 건들지 마라 이런 거죠 지금. 과연 유승우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냥 가드를 여는 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돌이 이제 2개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옐로우스톤이 2개 남은 상황이면은 하나를 열고 마지막 하나를 밀어 넣는다가 그나마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길게 탭을 봅니다. 탭인을 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둘 정도, 시트 기준으로 둘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저 탭인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점에서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유일하게 그 버튼에 물려있는 빨간 돌을 쳐낼 수 있는 노란 돌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봤었을 때는 하우스 안에 상황을 어떻게든 흐트려는 놔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빨간색 그 바이트 돼 있는 스톤을 탭을 해서 흐트리면 결국 빨간 게 쌓이니까 무리하더라도 노란 걸로 가보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또 스틸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스틸이 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투구를 했습니다. 시작하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가드에 위치한 노란 돌을 노란도 건드렸고요. 건드렸고 네, 말도 안 됩니다. 이 샷을 성공하네요. 네, 이거는 굿샷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건 상대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굿샷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빨간색 포인트 가드가 빨간색한테 독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탭을 노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걸리면 옐로가 4점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샷에 레드 마지막 투구 4점을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1점을 뺏어올 것인가. 웨이트는 확실히 드로우 웨이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드에 걸리면 안 걸리고 들어옵니다. 클리어까지는 네, 이게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3점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 빨간 돌 하우스 안에 있는 빨간 돌이 조금 더 바깥으로 빠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네, 아직 예. 아딸 팀의 마지막 샷이 남아 있고요. 아딸 팀이 만약에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와 준다면 4점도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샷을 포기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3점이 확실하다면 굳이 지금의 드로웨이트로 해서 저 앞에 노란색과 빨간색 카드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왼쪽으로 크게 들어와서 흰색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샷을 노리거나, 아니면 그냥 사이드로 스톤을 내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엔드에 3점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앞에 엔드에서 1점밖에 주질 않았기 때문에 뒤에 엔드 3점을 내면은
충분히 2점 차로 경기를 리드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1점을 더 얻으려는 것보다는 앞에 가드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돌을 그냥 버리는 걸로 작전을 가져가는 게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올 때는 2점 이상을 갖고 오고 내어줄 때는 1점만 내어주자. 로 간다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점차가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랜드에 지금 빅엔드를 노리면서 드로우 들어갔습니다. 아, 가든 통과했고요. 근데 웨이트가 조금 세 보입니다. 아하. 결국엔 점수가 2점을 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딸팀이 2점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욕심내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화의 근원은 욕심이죠. 예, 이 욕심을 다스려야 경기를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엔드는 1대0, 레드가 더블 1점을 땄고요. 2엔드는 아빠 딸이 2점을 갖고 갔습니다. 지금 양쪽 방향으로 시트를 한 번씩 사용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트 파악과 웨이트 파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킹 대비 웨이트도 한 0.12 정도로 떨어지면서 안정화 됐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톤 세팅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민준 선수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근데 닦는 속도가 많이 느려 보여요. 네. 지금 2엔드 정도 됐을 건데 네. 생각보다 많이 느려 보입니다. 참고로 김민준 동호회 회원분께서는 이제 동생 결혼을 위해서 2주간 진짜 엄청난 체중 감량을 해서 지금 아주 샤프한 나이스 가이가 됐는데 스위핑의 파워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스트로 돌아와서 아빠 딸이 성공으로 3엔드가 시작됩니다. 점수는 2점 차가 될 뻔했는 1점 차고요. 성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1엔드에서 봤듯이 오른쪽으로 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버튼으로 들어가야만 베스트입니다. 버튼으로 프리즈가 안되면 백가드가 되면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네, 웨이트가 좀 다르네요. 열심히 닦아냅니다. 이동희 선수 아주 열심히 닦아서 네. 상대 돌 내보냈습니다. 이동희 선수의 스위핑을 보면은 아래쪽 손의 위치가 낮아서 지면에 상당히 붙어있는 스위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스위핑을 할 때는 최대한 체중을 이제 실어서 스위핑을 해야 그 스위핑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동희 선수를 보면 충분히 체중을 실어서 스위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람마다 뭐 팔 길이, 다리 길이 다 달라서 자세가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체력을 아끼는 스위핑을 하실 거면 무게중심을 실지 않고 아웃에서 하시고 체력 좀 남는다 싶으면 무게 쏠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힘들고요. 8엔드 경기까지 가면 솔직히 많이 힘들거든요. 예, 많이 힘듭니다. 다리 한쪽 다리도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걸려서 체중을 오래 싣고 있다 보면은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드스톤 더블은 하우스 안에 위치는 시켰고요. 좋은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나간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빠 딸 두 번째 투구고요. 아빠 딸이 성공이니까 지금 샷까지는 테이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테이크를 하게 되면 내보내게 되면 딜버리한 돌은 아웃이 되고요. 원래 있던 위치에 빨간 돌을 원복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들 그러니까 옐로가 옐로스톤을 테이크해도 원복시킵니다. 투구가 진행이 됐고요. 속도를 봐서는 드로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튼 위치에 돌이 없어서 어느 팀이든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끌고 오죠. 열심히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끌고 와서 안착을 시켰습니다만 위치는 2번입니다. 지금 저 돌은 이제 이동희 선수가 이제 후공 두 번째이기 때문에 충분히 테이크가 가능한 지금 순서거든요. 지금 샷 위치를 봐도 그냥 걷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잘못 걷어내면은 더블 테이크를 당할 수 있죠. 노란 돌을 럼백에서 빨간 돌을 더블 테이크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웨이트를 보면 테이크를 선택한 것보다는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선택한 것 같은데 가드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가볍게 쳐내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멀보다는 컨트롤이나 컨트롤 로우 정도로 온 것 같습니다. 손은 나간 상태고요. 가드가 열렸고요. 이렇게 되면 성공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우 선수는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옆에 버튼에 위치시키는 돌을 하나 드로우하는 게 가장 최선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소위 예전에 부동산에서 쓰이던 용어로 알박기를 하나만 프리즈를 잘 하면 갖다 때려도 빨간 돌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로우 하나 성공하면 이번 핸들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승우 선수가 드로우를 하면은 가장 좋은 위치는 지금 레드스톤 세팅된 돌 1시 방향 쪽에 약간 걸쳐서 놓는 게 상대방이 아예 쳐내지 못하는 1번 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믹서볼 보면 보통은 자기 투구에서 엔드 초반에 경기 초반에 자기 투구는 스위퍼를 두고 스킵을 안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라인 파악은 상대편 스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더블도 그런 전략으로 상대편 라인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레드가 맞으면 밀어내기 위해서 스위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네요. 바로 나갈 것 같고요. 그래도 웨이트가 조금 약한 터라 지금 다 내보내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뭐 상대 스톤에 백가드가 된다거나 하는 스톤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투구는 속도로 봐서는 이거 그냥 치겠답니다. 무조건 치겠다인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럼백이 되면서 본인들 스톤을 더블 테이크하면 최악입니다. 두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안 떨어지고 있고 노란 돌이 백가드가 돼서 네. 레드스톤이 살아남았네요. 더블 테이크로 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1번 돌을 내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 돌이 지금 1번 스톤으로 위치한 것 같습니다. 믹더블에서는 상대적으로 테이크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잘못해서 판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돌이 많이 쌓이는 경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승우 선수는 지금 안쪽에 있는 빨간 돌을 정리하는 것보다 왼쪽에 지금 옐로스톤 1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른쪽 앞쪽에 있는 레드스톤 앞에 프리즈를 하나 붙이면은 일단은 안정적으로 2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팀이 그걸 보고서 왼쪽을 쳐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쳐내거나 붙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끌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한쪽에 포인트 만들었으니까 반대쪽에 포인트를 홀딩해 놓고 하나, 두 개 다 동시에는 못 깨니 하나를 계속 소모전으로 가면 좋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프리즈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큼 빠지지는 않습니다. 웨이트도 조금 세 보이거든요. 지금 요런 게 스킵이 콜을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콜미스로 백가드 빨간 돌도 활용을 못했고 저 앞에 빨간 돌도 전혀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흐름에서는 아마 컬 먹은 뒤에 스위핑을 조금 해주면 그쵸, 컬 먹은 뒤에 스위핑을 하면 여기는 컬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스위핑을 해서 뒤에 빨간 돌을 건드릴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은 투구를 했고 지금 스킵이 라인이 약간 바깥으로 룸이 났다 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고 있죠. 생각만큼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리는 됐어요. 옐로스톤은 하나가 안 걸려 있고요. 레드만 3점 걸려 있는 상황이죠. 네, 신경 쓰인다고 치워버리네요. 깔끔하게 레드만 3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옐로스톤 마지막 투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대량 실점을 막기 위해서는 런백을 이용해서 오른쪽 두 개 하우스 안에 들어간 스톤을 내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가 자신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앞에 스톤 앞에 이제 한 11시 방향 정도에 붙여서 상대방이 쉽게 쳐내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현재 감이 테이크가 좋으냐 드로우가 좋으냐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라인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샷이거든요.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3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테이크를 택한 것 같아요. 웨이트를 봐서는. 아닌가요? 웨이트는 이제 노말 테이크보다는 컨트롤 정도로 좀 약하게 들어오는 웨이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 통과하면은 3점입니다. 하나라도 건드려야 돼요. 아, 성공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점 홀딩 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1점은 홀딩 했습니다. 지금 요거 근데 히든 스테이 나면은 3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히든 스테이 나면 3점이고 히든 롤에서 돌이 빠져버리면 2점 정도로 점수를 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투구 저 브러쉬 찍은 데서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저게 만약 웨이트 미스에 라인이 타이트로 나오면 본인들 1번 돌 테이크 가능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타이트보다는 룸이 낫습니다. 룸 나고 뒤에 또 짬뽕만 돼도 같이 클리어만 돼도 2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룸보다는 약간 타이트보다는 룸을 의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맞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요 근래 태릉 얼음을 보면 센터 그러니까 A풋 이후로 타고 나오는 라인은 오히려 돌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손 동작으로 봐서는 살짝 룸이 났다 라고 한 걸로 봐서 안쪽 스톤을 건드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밖으로 나갔죠 유승우 선수. 통과해버리네요. 아이고 아깝습니다. 라인이 약간 떨어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약간 처음에 룸이 났던 부분이 있어서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으로 스톤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후공을 쥐고 있으나 1점밖에 못 가져간 더블에게는 아쉬운 엔드였고요. 요거 하나 성공했으면 3점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아쉬운 엔드였고, 아빠 딸의 경우는 잘 막은 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이제 4엔드 들어가겠습니다. 스톤을 세팅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 스톤의 앞에 가드 놓는 스톤의 위치는 그 경기장의 얼음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대회를 하기 전에 심판장과 심판분들이 미리 거리를 세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스윙이 먹혔을 때 어느 정도 거리까지 놓아야 이 가드 구실을 하는가를 사전에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 그 규정집에도 보면 위치가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가 적합한가 미리 판단하고 대회 운영진에서 정하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은 성공을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버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지나갔습니다. 아예 패싱을 해버리네요. 네. 이게 그 믹스더블은 저 드로우가 하나 들어가야 바로 반전이 되는데 저 드로우 하나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성공해서 버튼 드로우 하나 성공해주거나 버튼 앞쪽에 한 6 정도의 돌을만 위치만 시켜줘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작전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대팀이 성공팀이 앞쪽에 위치를 시켜주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돌을 일단 빼서 포인트를 일단 획득을 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자세 후공에서 이제 가드를 깨고 가는 경우도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단순하게 봤었을 때는 믹스더블이 센터 가드, 센터 드로우라서 왼쪽으로도 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칠 수 있는데 한쪽 경로만을 막으면
반대쪽만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막힌 쪽에서 싸움을 붙이느냐 아니면 열린 쪽에서 새롭게 전략을 짜느냐가 되는 건데, 지금 선택지로 봐서는 일단 척구는 놓쳤고요. 아빠 딸은 가드를 열었습니다. 후공인데 가드를 열었고, 저게 전략적으로 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후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가드를 여는 거는 사실 드물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좀 라인이 안 맞았거나 하는 미스샷일 가능성이 조금 보여집니다. 지금 아웃해서 인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왼쪽이나 오른쪽을 태울 거냐인데, 센터가 열리면 인아웃을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버튼은 못 들어갑니다. 저 정도는 포풋 이상으로 넷에서 8 사이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 센터를 여는 게 오히려 테이크에는 위험하겠지만은 드로우성 경기 때는 버튼을 지키는 작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막았죠. 근데 WW 막았습니다. 오히려 상대팀이 가드를 쳐주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 가드가 아마 웨이트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한 4 정도까지 들어왔어야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통과를 하면 베스트입니다.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막힌 상황에서 들어가 들어간 거라서 베스트고요. 테이블에서 끌고 가나요? 테이블에서 끌고 갔으나 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이 너무 잘 막혔어요. 테이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격으로 봐서는 스톤 하나 간격 겨우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에는 에라 모르겠다 와장창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와장창이 될지, 깔끔하게 신의 한 수로 해서 클리어하고 스테이를 하면 숨막히는 샷이 될지. 웨이트 충분히 세거든요. 조금 너무 얇게. 조금 아쉬운 샷이 됐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두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라인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위퍼 붙어서 커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두께면 스위퍼가, 남자 스위퍼가 둘이 붙었다면 충분히 예. 이제 가드에 맞지 않고 예. 끌고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매너 있게 가볍게 가드를 열어줬습니다. 가드를 치고 가드를 열어주는 상황이 됐죠. 네. 지금 상황에서 유승호 선수는 일단 가드를 하나 치는 게 좀 오히려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 가드를 치고 이후 샷에서 오른쪽에 있는 가드 위치한 노란 돌을 탭을해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앞쪽 가드 뒤에 숨기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톤이 뻗었네요. 롤이 들어오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았고요. 선수 열린 상황에서 테이크를 진행합니다. 스톤이 끝나고 있는데 요거 클리다. 스테이까지 되면 스테이는 힘들지만 됐습니다. 클리어가 안 됐죠? 지금 완전히 내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말인 상태에서는 거의 일자로 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거를 건드려도 나쁘지 않은데 앞에 센터에 포인트 가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굳이 저 어렵게 건드려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마 힙 쪽으로 롤을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그거다. 볼을 라인을 좀 짧게 봐서 좀 타이트하게 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빨간 거니까 빨간 게 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웨이트는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들어가는 걸 몰랐었는데 상대편 걸 탭하면서 1점을 내어줬습니다. 지금은 더블 팀이 앞쪽에 가드를 세워버리면 오히려 경기를 끌려가는 입장이 지금 가드를 세우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오른쪽 라인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홀다공인 상황에서 굳이 길을 막기보다는 저 스톤의 센터 쪽을 맞추고 약간 스플릿성으로 해서 이득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와도 나쁘진 않아요. 바로 들어와도 나쁘진 않아. 개인적으로는 살짝 밀치고 들어와서 쏟는 게 좋은데 살짝이 아닌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가드 뒤쪽으로는 조금 숨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성공이니까 뭐 스틸하면 되는 거거든요. 스틸하면 진짜 잘한 거고. 그러니 괜찮아. 저돌 칠 수 없거든요 지금. 저거를 드로우성으로 밀쳐봐야 흰색으로 더 들어갈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서현 선수는 샷이 이제 센터 좌측으로 조금 들어와서 충분히 버튼 가까이에 멈춰주는 게 최고의 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버튼 드로우를 시도했으나 못가 있어요. 탭을 했고 결국엔 빨강색 1점으로 스틸을 성공했습니다. 잘하네요. 더블 팀 입장이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잘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상대 팀의 실수에 의해서 점수를 얻어 나가는 것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잠시 4분간의 5분간의 휴식이 있고 그리고 다시 5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엔드 마치고 5분을 쉬고 나서 5엔드 시작합니다. 앞서 엔드에서 점수는 어떻게 됐었나요? 앞서 엔드에서 점수는 1엔드에 더블 팀이 1점을 이제 스틸을 하고 그 다음에 2엔드에 아딸 팀이 2점 그 다음에 3, 4엔드를 더블 팀이 1점씩 가져가면서 지금 점수는 3대 2점 3대 2가 되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5엔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엔드 경기 시작했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무래도 첫 스톤 초구는 버튼에 넣어야만 성공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4엔드 쉬고 들어오다 보니까 4엔드 끝나고 5분 쉬고 들어오면 얼음이 다시 약간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웨이트 파악이 살짝 어려워서 가드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틈타서 아빠 딸은 드로우를 노려보는데요. 역시나 웨이트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최대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아빠와 딸 입장에서는 지금 왼쪽 라인에 지금 드로우 라인을 지금 막았기 때문에 더블 팀 입장에서는 오른쪽 인턴 방향만 지금 일단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쪽 라인을 통해서 버튼 드로우를 성공시켜야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스킵 포인트에서 포지션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투구자 기준에서 왼쪽으로 드로우를 한 번 더 시도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웨이트 파악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스톤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왼쪽 경로는 아빠 딸이 잡았고요. 오른쪽 경로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아마 오른쪽 경로만 놓고서 지금 싸움을 할 것 같은데요. 이동희 선수는 멀리서 지금 열어버리자 라는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빠 딸 유승우 선수 두 번째 투구 5엔드 두 번째 투구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반대쪽이 아니라 동일한 경로로 가네요. 이러면 드로우 아니면 탭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태릉 얼음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일단 탭을 먼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이트 적당한 것 같아요. 탭으로 바로 버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닦아야 된, 각도가 조금 아쉬웠네요. 각도가 조금 아쉬웠고요. 이동희 선수가 비키면 포지션이 정확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경로예요. 예, 지금 가드 라인과 일자로 지금 뒤쪽이 숨어서 쳐내기는 어려운 라인이 됐고요. 지금 봤을 때 이동희 선수는 하우스 오른쪽으로 위치시키자라고 지금 작전을 한 것 같은데 라인이 맞는지는 지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라인이 같습니다. 거의 센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그냥 버튼 드로우를 노렸어도 괜찮은 작전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노린 건지 왼쪽을 노린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지금 아웃턴으로 나왔는데 닦는 건 올려 닦았거든요. 오히려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올려 닦은 걸로 보여집니다. 느낌에는 아마 앞서 아빠 딸이 탔던 경로를 동일하게 들어가서 버튼 드로우를 한번 해보자 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드를 건드리면서 가드가 너무 잘 쳐졌어요. 지금 유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가드를 깨는 방법밖에는 지금 선택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절묘하게 통과를 해도 괜찮은 거죠? 예. 절묘하게 통과를 하면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드를 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절묘하게 통과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끌고 들어오는데요. 맞추고 열 건가요? 통과합니다. 통과하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또 가드가 네. 위치됐습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 스톤은 2개가 쌓여 있고요. 센터에서 럼백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스톤의 개수랑 따져본다면 4인제에서는 세컨까지 하고 나머지 돌 4개로 다시 판을 새로 짜는 구상을 하는 게 좋고, 믹스더블에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 투구자의 두 번째 스톤부터 판을 새로 짠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3개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경기 운영에 유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더블팀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오진 않고 살짝 밀어 넣으면서 하우스 안쪽으로 일단은 들어오려고 했던 계획인 것 같은데 라인이 조금 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동희 선수 릴리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릴리즈가 평소랑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희 선수 투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후공인 상황에서 가드가 열렸습니다. 하우스 안에 스톤은 2개 있고요. 권장은 가드입니다. 저의 권장 방안은 가드입니다. 아니면 차선으로는 가드를 스플릿해서 3점을 내어주는 겁니다만 넓게 퍼뜨리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지금 센터에서 센터로 물려 있어서 럼백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플릿을 가볍게 해서 센터에 돌 2개를 얼기설기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못해도 가드는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호그는 넘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호그 딱 넘겼고요. 정확하게 지금 센터 라인에 물려서 롱가드를 하나 위치시켰거든요. 충분히 가드 역할을 정확히 수행해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롱가드가 차라리 낫죠. 네, 멀리 있으니까 1구로 2구를 다시 맞추기엔 두께 조절이 훨씬 더 섬세해집니다. 섬세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맞춰서 벌리거나 갖다 붙여 놔버리면은 조율이고 뭐고 없으니 애초에 삐뚤게 맞춰 놓아서 일자로 럼백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동희 선수는 지금 왼쪽 오른쪽 본인들의 빨간 돌을 활용할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가드 위치에 바깥에 빠져있는 빨간 돌을 살짝 맞추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아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드로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믹스더블 같은 경우는 원래 드로우로 쌓아서 가야 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반대급부로 보면
드로 라인을 모르는 순간 이건 가드 막히면 완전히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거를 쉽게 풀려면 차라리 센터를 와장창 깨고 가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선택지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샷 하자마자 바로 지금 스위핑 붙어서 열심히 닦고 있는데요. 라인이 조금 타이트해 보입니다. 이거 그냥 탭으로 보고 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와 다르게 왔다. 근데 라인의 문제를 떠나서 웨이트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드가 많이 쌓여있네요. 이성 선수 드로우 요청을 받았고요. 사이드에서 크게 들어오는 드로우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게 잘 들어와서 옐로우 탭하면 베스트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에 포인트 가드를 하나 박아놓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세가 살짝 빠졌어요. 지금 샷 순서를 보면은 아마 안서현 선수 지금 엔드 막샷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지금 유승우 선수는 아예 탭을 보고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살짝 부딪히고 앞에 거까지 아니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요. 물었습니다. 탭을 했는데 탭한 돌보다 뒤에 돌이 바이트 되면서 점수가 3점이 획득을 했습니다. 3점 확보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저게 확률이 과연 높았을까? 아니면 오른쪽 경로로 드로우를 하나 가볍게 넣는 게 확률이 높았을까를 조금은 고민해봐야 됐었을 것 같고요. 물론 베스트는 저렇게 해서 4점이 났으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안정적인 3점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 스톤의 경우는 본인들이 썼던 길, 본인들이 아는 길로 가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어서 저 작전이 유효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스톤 포지션에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엔드가 끝나고 6엔드에 들어가면서 지금 더블 팀이 파워플레이를 시청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회가 올해가 처음이어서 이 운영진, 심판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웠거든요. 이게 급하게 거의 박성우 회장 혼자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지금 아무래도 파워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좀 직접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대회가 처음이어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파워플레이의 센터 위치는 세팅 위치는 이제 후공은 이제 T라인이 스톤 가장 뒤쪽 백에 물리게끔 오른쪽이나 왼쪽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에 위치하는 성공돌은 정확히 후공돌하고 일자가 아니라 반대편 핵에서 센터를 봤을 때 뒤에 돌이 보이지 않는 대각선 위치가 성공 세팅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돌 놓는 위치도 보면 빨간 돌의 백이 T라인에 이제 물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린다기보다는 T라인에 다 달랑말랑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위치는 이제 저 화면상에서 봤을 때 흰색과 파란색의 경계가 스톤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스톤의 센터가 되어야 되고요. 잠시 등장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센터가 돼야 되고, 이제 앞서 이용석 해설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저 빨강색 스톤이 핵 센터에서 봤을 때 가려져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투구할 때처럼 오른발만 핵에 올려놓고서 라인이 맞니 아니니라고 얘기를 하시다가는 한쪽이 열리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라는 이유는 센터에 놨을 때는 왼쪽으로도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사이드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적인 얼음에서 떨어지는 게 8, 10 정도 떨어지면 우측에서는 저 돌을 드로우성으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반대쪽에는 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한쪽의 포인트를 확정을 해놨으니까 반대쪽에서 전투를 해버리면 일정 갖고 가고 반대쪽에서 전투를 해서
이제 추가 득점을 하는 모양새라서 파워플레이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팀이 저거를 앞서핸드와 동일하게 미리 프리즈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6엔드 경기가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점수 상황은 오히려 2점 앞선 상황이 된 거죠. 앞서서 3점을 내면서 아빠 딸이 2점 리드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스톤은 투구가 됐고, 오히려 가드가 쌓였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파워플레이 세팅 때 설명드린 것처럼 오른쪽 점수가 확보됐으니 왼쪽 하우스를 활용을 해서 추가 득점을 내려고 하고요. 지금 손의 동작을 봐서는 약간 루민한 것 같습니다. 라인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파워플레이를 하면 일단 하우스 안에 쌓아야 돼요. 무조건 놓고 봐야 됩니다. 이거 넣어야 돼요. 넣어서 유리하게 쌓고 가야 됩니다. 유승 선수 붙죠. 지금 조금이라도 웨이트 판단이 아주 좋았습니다. 잘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저 거리면은 한쪽 걸 이용해서 반대쪽 걸 더블하기도 힘들고요. 거리가 멀어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제 상대팀이 센터에 넣으면 브리스톤을 소모전으로 몰고 가서 2점을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파워플레이가 후공인 쪽이 유리하게 플레이하는 거여서 만약에 소모전을 가면 이거 3점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빠 딸 같은 경우는 가능한 홀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상대편 돌을 제거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블은 숨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런지. 이게 이영석 해설위원이 저 상황이면 어떤 작전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일단 제가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 미리 세팅되어 있는 레드스톤 앞에 프리즈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지금 순서가 좀 성공이기 때문에 걷어내지를 못하니까 약한 웨이트로 히트롤로 해서 안쪽을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블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거 테이크를 해보는데요. 지금 아마 테이크가 안 되는 순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규정상 다음 상대팀의 스톤이 플레이가 되면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양 팀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를 못하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죠? 지금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심이 가면 멈추고 확인하는 게 좋은데 그냥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지금 확인을 했는지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한 번은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플레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뭐 지금 양팀 선수들도 그렇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믹스 더블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규정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이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테이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테이크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요 전에 유승우 선수 샷이 테이크가 원래 안 되는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샷이 진행돼 버렸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걸 또 번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동인 선수 팀, 더블 팀이 한번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돌을 원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네. 이미 돌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복은 불가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컬링이 기본적으로 컬링 정신이 입각해서 양심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다음으로는 양 팀의 협의하에 답이 나지 않으면 심판이 개입을 하다 보니 이게 선수들 스스로가 규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내버리면 심판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지금 앞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음 저 이동희 선수 투구 전에 나왔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이동희 선수 투구 전에 나왔어야 다시 돌리고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미 돌을 던진 상태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해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또 지금 저 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오나이스 심판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분들도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놀러 왔다가 그냥 점수 계기 정도만, 점수 계측 정도만 도와주시는 분들이어서 엄밀히 따지면 동호인 경기에 오나이스 심판 없이 각자 양심껏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규칙을 잘 모르고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아쉬운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 예, 뭐 누가 경기를 망친다거나 아니면 알고 의도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네, 조금 아쉬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 규정은 성공의 두 번째 스톤은 테이크할 수 없다는데 규정 미스가 났고요. 그래서 원복을 했어야 됐는데 양팀 다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심판한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음 샷이 진행되면서 다음 투구가 진행됐을 때는 번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우 선수 더블 테이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한번 이제 믹스 더블 챔피언십이 열린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다시 한번 더 공지가 되고 선수들도 한 번 더 룰을 숙지하고 경기를 하면은 좀 더 원활한 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쌓여가는 거죠. 1회 대회치고는 상당히 잘한 겁니다. 1회 대회인데 16개 팀이 뭐 특별하게 큰 이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동희 선수의 샷이 나오는데요. 앞서 상황으로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그 경기 흐름이 끊길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원복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또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후의 경기에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동희 선수의 멘탈이 얼마나 강할지는 이번 엔드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팀 다 그 잠시 이 속강 상태 이후에 웨이트나 라인이 좀 미스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조금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양 팀 다. 아무래도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줬는 상황이거든요. 아빠와 딸은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줬는 가해자가 돼버렸고, 네, 더블은 그냥 뭐 몰라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컬링 규정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음 차 진행하면 바꿀 수 없다, 이 규정으로 손을 못 대게 됐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도인 더블 테이크 성공할지, 그냥 로즈를 치면서 히든 스테이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전은 아마 더블 테이크로 나온 게 아닐까 지금 싶은데 라인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믹스 더블에서의 파워플레이는 한쪽 사이드에 1점을 확보해 놓고 유리하게 만드는 건데요. 지금 좀 아쉬운 선택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테이크로 인해서 그 스톤이 사라지면서 2점이 사라졌습니다. 반대급부로 보면 가드가 없는 쪽에서 지금 점수를 내기 위해서 싸우는 더블이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 더블을 파워플레이를 했음에 불구하고
상황이 몰려서 조금은 아쉽고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더블 팀에서는 옐로스톤 오른쪽을 치고 오른쪽 가드 뒤로 돌을 숨기는 게 일단은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히덴 노를 노려봤으나 반대 방향으로 노를 자기도 스톤까지 쳐버렸네요. 그래도 완전히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지금 바이트에 하나 물린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저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샷 결과를 떠나서 끊임없이 스킨십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 플레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던지졌습니다. 마지막 샷입니다. 안선 선수 흔들리면서 나왔고요. 폴사인 들어갔습니다. 이게 히덴 스테이를 하면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히든 스테이를 하면은 스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분인데 네, 히덴 스테이 히든 했습니다. 스테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걸 치우고 블랭크를 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믹스 더블은 블랭크해도 선우공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클래식에서는 블랭크 핸드를 가져가면은 선우공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믹스더블에서는 선우공이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선우공은 바뀌고 이제 돌 세팅 위치, 내가 가드 위치에 놓을 거냐, 이제 뭐 드로우 위치에 놓을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부분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를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예외 조항으로는 그 메저를 돌려서 했는데 길이가 동일해서 동점으로 판명이 난 경우는 선우공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메저를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시트 비어서 블랭크 간 거면 선우공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선택 아마도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후공의 1점은 딸 수 없다. 살짝 삐끗삐끗, 두 번 삐끗삐끗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이트성이라 어느 정도 노멀 로나 컨트롤 하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클리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블랭크 핸드 또 6핸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믹스더블이 두 명이 사는 경기고 돌도 적다 보니까 블랭크 핸드를 권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블랭크 가면 선우공을 바꿔라. 후공을 끌고 질질 끌고 가지 말고 무조건 점수 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스톤을 다시 위치시키는데요. 지금 상황이면은 더블이 성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선 엔드에서 더블이 이제 후공 파워플레이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와 딸이 성공이었는데 블랭크 엔드로 엔드가 끝이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후공이 바뀌어서 아빠와 딸이 이제 후공이 되고 더블이 성공에 돌을 위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룰 숙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클래식의 블랭크 엔드처럼 돌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돌 선택권은 가져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돌 선택권은 가져도 되기 때문에 뭐 가드의 위치 놓든 드로우 위치 놓든 상관은 없지만 선우공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옆 시트에서는 파워플레이를 준비를 하고요. 지금 저 1, 2cm 조절이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릴리즈에 따라서도 이제 하우스 근처에 도착하면 1, 2cm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세팅된 돌의 위치가 1, 2cm 차이 난다는 거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통과하냐 걸리냐에 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빠 딸이랑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양상이 아예 바뀌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주고 하나 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앞에서 파워플레이 때 그 좀 규정을 잘 몰라서 테이크를 했는 부분은 아빠 딸이 조금 미스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성공을 하는 거는 네,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모르고 믹스를 해서 그냥 1점 주고 1점 받고의 느낌처럼 네,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일 수도 있지만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믹스더블 자체가 후공에 좀 많이 유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성공을 한 거는 일단 순서상으로 잘못이지만 성공을 진행함으로써 일단은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보상 어느 정도 한 거라고 보여지긴 한데 그것도 이제 더블 팀이 경기를 잘 풀어 나가야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이 통과를 노리는데 이거 통과하면 대박입니다. 통과 대박입니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막히네요. 아, 웨이트가 좀 많이 약했습니다. 저게 들어가서 안에 섰으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요. 웨이트가 어렵습니다. 1번, 5번 스톤을 던지는 선수는 투구의 그 갭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1번을 던지고 상대편과 우리 편돌 총 6개를 던지고 다시 자기 5번을 던지고요. 5번 투구를 한 뒤에 다음 스톤 투구할 때까지 거의 1분 이상의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볼 세팅을 하고 시트 이동을 하고 하면 결국에 모든 투구들이 최소 1분 이상, 보통 2분 이상 갭을 두고 가다 보니까 리드감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보통 믹스 더블을 하다 보면은 돌을 많이 던지는 2, 3, 4번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1번 돌에서 세팅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5번 돌이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순간 노정현 선수의 스톤은 사이드로 돌아 들어가려고 컴어라운드 스페이스나 나와버렸습니다. 더블은 탭을 노리는데요. 탭을 이야기를 했으나 컴어라운드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 뭐 스톤이 많이 남았으니까 컴어라운드 웨이트와 라인을 파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탭은 마지막에 한번 툭 건드려서 추가 득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참 놀랐다라고 짜증나죠? 웨이트만 유지시키면 된다고 지금 콜을 하고 있고요.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넣어야 됩니다. 이거 넣어야 됩니다. 넣었나요? 바이트는 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넣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위치가 럼백 각이거든요. 지금 역시나 유승우 선수 그걸 놓치지 않고 럼백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브러쉬의 각도를 보면 럼백을 정타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불었는 포인트 가드에 돼 있는 저 스톤을 안쪽에 하우스에 있는 스톤을 비껴쳐서 둘 다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더블 테이크를 시도를 하는 거죠. 럼백 겸 더블 테이크를 시도를 합니다. 각을 재고 갔고요. 지금 유승우 선수는 앞서 안산희 선수가 던지고 그 다음에 유승우 선수 한번 던졌기 때문에 지금 성공 3번째 샷이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테이크가 가능한 순서라고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걸 이용해서 럼백으로 하우스를 한번 정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작전을 보고 샷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경기하면 본인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3개 던지는 선수들은 그 카운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바깥쪽을 맞았어야 됐는데 거의 정타를 받고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하나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로를 막았습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보면 다시 테이크가 가능한 순서냐 아니냐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선수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후공의 두 번째 스톤부터 테이크가 가능합니다. 후공의 두 번째부터 가능한 거고요. 지금 상황은 테이크 가능한 겁니다. 성공의
세 번째 스톤이었습니까? 가능한데 지금 일단 원복은 했어요. 원복은 했는데 이 상태에서 돌이 진행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예, 이의제기에 다시 한번 이의제기는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플레이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상호 협의하에 플레이하면은 그대로 진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행인데 의심이 가면 일단 세워야 됩니다. 예, 유승우 선수 지금 계속 뭔가 예. 찜찜한 듯 뭔가 지금 계속 하우스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경기를 잠깐 세웠죠. 지금 순서에 대해서 아직 돌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원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원복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기에 경기 외에 보이는 세 분은 그냥 진행을 도와드린 분입니다. 오나이스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비공인, 비공식, 동호인 경기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배우고 학습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희 선수는 핵 위에 앉아서 일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짜 체전이나 뭐 전국 협회장기나 이랬으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이 안 돼서 선수의 어떤 감이나 밸런스를 떨어뜨리는 상황이어서 좋지 않은데 좀 동호인 경기입니다. 네, 상금도 없고 메달 경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동호인 경기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스톤이 몇 번째 스톤인지를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결론은 성공의 몇 번째 스톤이냐? 유승우 선수가 아빠와 딸 팀의 성공이었고 몇 번째 스톤이냐를 확인해서 그게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것만 확인하면은 일단은 결론은 지어질 것 같고요. 지금 캐스터님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땐 쉬운데 저도 경기할 때 많이 까먹거든요. 제가 몇 번째냐 막 이걸로 많이 까먹다 보니까 충분히 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고 뭐 힘들죠. 특히나 경기가 몰리고 있거나 막 박빙으로 가면 그 샷에 집중을 해서 순번이나 이런 거 까먹을 수 있습니다. 국제 대회나 챔피언십에서도 보면 상대편 스톤으로 샷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지금 돌 색깔조차 헷갈릴 정도로 집중을 한다는 거죠. 상황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시 유승우 선수가 샷을 했던 상태로 지금 재원복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드리면 그 후공의 두 번째 샷부터 테이크가 가능합니다. 후공에 사람이 바뀌고 첫 번째 샷부터 테이크가 가능한 거고요. 사람 바뀌는 거를 무시하고 보면 후공의 두 번째 투구샷부터 테이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후공의 두 번째 샷 다음이냐 아니냐만 따져보면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하는 팀들은 믹스더블을 5경기 이상 하지 못한 이제 겨우 믹스더블을 접한 팀들이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죠. 네. 저도 아직 헷갈립니다. 남의 경기 해설할 때는 쉽게 하는데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저도 맨날 제가 샷하고 괜찮냐고 스스로 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아직 6게임밖에 못 해봤습니다. 확실히 시트 안에 있으면은 뭐 돌 색깔이나 이제 경기 집중하다 보면 돌 색깔이나 뭐 순서라든가 많이 헷갈리기 마련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끝까지 잡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멘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웨이트가 살짝 약해서 했고요. 저게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들어갔어야 이제 레드에 유리해지는데 아무래도 좀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감이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샷을 2, 3, 4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그만큼 웨이트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동희 선수가 중간에 한번 이제 이의제기의 제2의제기를 통해서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웨이트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투구는 아마도 탭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이 탭이 아니라 럼백으로 가면은 이것도 대박입니다. 가드가 너무 잘 막혀 있어서 럼백만 들어가도 승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탭을 했는데 1번에 위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두께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떨어져서 센터로 조금 더 붙었더라면 좀 더 두껍게 맞았고, 그 두껍게 맞았다면 아마 빨간 돌을 향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께가 아쉽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우스 기준에서 보면 왼쪽 드로우 라인이 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옐로스톤이 좀 두껍게 맞아서 버튼 가까이로 들어왔다면은 앞쪽 가드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지켜지기 때문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위치로 노란 스톤이 위치한 거는 오히려 가드가 지금 방해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앞에 거를 상대팀이 깨주지 않는다면은 스킵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드로우 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1점을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더 추가 득점을 해볼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블은 탭 혹은 럼백을 시도를 해서 하우스 안을 정리하면서 추가 득점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드로우보다는 테이크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정답은 본인이 성공시킬 수 있는 스톤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죠. 두께가 맞게 가지. 오, 괜찮습니다. 이거는 의도한 샷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드를 잘 열었습니다. 따블따블기는 가드를 잘 열었고요. 마지막 스톤으로 저 옐로우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로는 좋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빠와 딸 입장에서는 스킵 기준 왼쪽에 있는 레드스톤을 치고 더블을 노려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통과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쳐서 만약에 하나만 친다고 하면 버튼에 있는 하나를 쳐서 일단은 점수를 최대한 안 내주는 쪽으로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땅으로 나가기보다는 뒤에서 라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통과하면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따블은 통과하면 저 노란색을 어떻게든 걷어낼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희 선수 통과했습니다. 닦을 것도 없이 웨이트가 조금 셌던 것 같습니다. 요거 노랑만 발라내면 2점은 확보입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 각이 좋지가 않아요. 저 노란색 잘못 쳐서 빨강색 치는 순간 이제 1점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색 쳐서 빨간색 치게 되면 뭐 맞는 각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란색이 남을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거를 테이크로 치기보다는 뭐 한 10 정도 웨이트로 해서 드로우로 가서 살짝 밀어내는 선택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들어가더라도 얇게 들어가더라도 뒷돌에 큰 영향을 안 주도록 드로우 웨이트로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동희 선수는 테이크도 좋다, 아니면 버튼 드로우 좋다, 자신 있는 걸로 해라,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딜리버리 하는 선수가 자신 있는 샷을 해야지 작전이 뭐 테이크가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테이크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가 꼬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편안하게 드로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들어오는데 약간 안쪽을 보자. 지금 프리즈를 지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후공인데 저 지금 후공의 마지막 돌인데 돌만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프리즈를 해도 되고 노란 돌을 걷어내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에 가드가 좀 센터로 붙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안 떨어질 거거든요. 뭐 지금 후공 마지막 샷이기 때문에 지금 가드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조금 라인 넉넉하게 나와서 네. 하우스 안쪽 빨간색에만 좀 어느 정도 물려도 점수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웨이트 조금 있어 보입니다. 1점이냐 2점이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1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점은 확실하고요. 레드 1점은 네. 확실하고. 지금 돌리냐 아니냐 지금 유순호선 물었는데 돌리지 않고 네. 그냥 1점으로 레드 1점으로 지금 7엔드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샷에서 조금 선택지가 아쉬웠어요. 선택지가 아쉬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고 드로우라는 선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샷 드로우는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부담이 큰 샷이죠. 네,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스윙이 큰 컬이 많이 먹는 얼음이면 충분히 저 옆에 노란 돌을 이렇게 드로우성으로 밀어내는 걸 시도를 해봤을 건데요. 지금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뭐 돌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던 메이저라는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돌이 센터에서 더 가깝냐를 측정하는 이제 컬링에서만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 믹스 더블 챔피언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메이저를 돌리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팀 돌렸습니다. 돌리셨나요? 연습 경기 때, 이벤트 경기 때 한번 돌렸습니다. 아니, 돌리고 싶더라고요. 한 번은 좀 돌리고 싶어서 정말 미세한 차이로 졌습니다. 영상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1엔드? 네, 1엔드 경기 때 부산거리 대 K보트 1엔드 경기 끝나고 한번 돌린 장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경기 영상 한번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위에 화면을 잡아야 정말 재밌는데 재는 것만 봐서는 쟤네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플레이가 진행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 그 8의 위치죠. 네, 저 파란과 흰색 가운데 그리고 스톤의 뒷면이 저 T라인에 물리도록 해서 위치를 잡고요. 가드는 핵의 센터에서 봤을 때 저 스톤이 더 가리도록 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더블입니다. 이동희 선수는 지금 세팅되어 있는 노란돌 앞에 일단 붙이자. 그래서 포인트 획득되어 있는 거를 일단은 무력화시키고 경기를 진행하자라고 지금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라인이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데 웨이트도 좀 약해 보이거든요. 지금 가드 맞고 옆으로 살짝 빠졌습니다. 저렇게 되면 가드를 더 놓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더블에게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가드를 맞고 옆으로 빠질 거였다면은 앞에 가드를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빠지는 게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마지막 엔드 점수 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엔드 점수 차는 지금 휴식 전까지 3대2로 더블이 앞서가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3점을 이제 파워플레이를 통해서 아빠가 딸 가져갔기 때문에 5대3 2점 차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 엔드 한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7엔드에서 1점을 내면서 5대4
5대 4로 지금 1점 차로 마지막 엔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 차로 마지막 엔드 들어갔고요. 지금 더블은 성공인 상황에서 상대편 파워플레이에 아쉽게 가드를 놓은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빠와 딸은 프리즈를 본인들 스톤 안에 프리즈를 잘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테이크 길이 열린다고 해도 뒤에 스톤만 나가고 앞에 스톤은 무조건 남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충분히 지금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더블은 탭을 시도를 했으나 두께가 조금 아쉬웠고요. 1, 2번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엔드고 점수차가 크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제 누가 더 효과적으로 쌓아가느냐, 안정적으로 쌓아가느냐가 이번 경기의 엔드는 포함해서 경기의 향방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우 선수는 아마도 프리즈를 한 번 더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썼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 그 두께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프리즈를 가서 3개를 붙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1번, 2번을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라인 테이크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여서 드로우로 가야 되는데 델리버리는 살짝 출렁입니다. 살짝 출렁했고요. 가드가 되든 드로우가 되든 저 경로를 막는 게 최선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웨이트로 봐서는 가드를 선택한 것 같고요. 지금 프리즈를 붙일 수 있는 들어오는 라인을 아예 막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방금 상황에서 반대쪽으로 드로우를 여는 거는 어땠을까요? 아, 지금 치킨 입장에서 왼쪽 편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왼쪽 편으로 가져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전쟁터를 한마디로 반대쪽으로 바꾸는 거죠. 전쟁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제 전투를 한번 해보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유승우 선수는 2점 1번, 2번 선수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하나 막아놓고 판을 바꾸더라도 바꾸자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점수차가 2점 차였습니까? 1점 차. 1점 차입니다. 2점 차였으면 반대쪽 열고 1점 줘도 된다로 가도 되는데 수공이라서 이거 들어오나요? 이거 들어오면 대박입니다. 아, 지금 가드를 피해서 들어와서 지금 하나 걷어냈습니다. 저 얘기는 확실하게 한 번 더 막지 않으면 예. 또 한 번 쳐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깔끔하게 들어오네요. 제이비턴 창시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같이 나가는 걸로 봐서는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딱히 자랑을 안 하고 지나가시는 거 보면 아마도 제이비턴 창시자인 박정배 회원님께서 진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보통 나갈 때 조용히 안 가시거든요. 이겼을 때는 확실히 발화량이 많아지십니다. 지금 유승우 선수는 아까 이제 테이크가 들어봤던 라인을 정확하게 막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점수 돌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막아줘야 되고요. 확실히 막을 게 아니라면 아예 판을 바꿔서 바깥쪽으로 돌을 확실하게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1번 도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를 깨도 나는 1번이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인아웃으로 지금 하우스 안에 빨간 쪽에 하나 걸쳐야만 그렇게 판을 바꾸고 상대방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나는 깨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반대쪽에 판을 짜고 원래 지금 가드 뒤쪽을 테이크를 성공하더라도 그러면 상대팀은 그 앞에 가드를 막아서 또 반대쪽에 성벽을 쌓아버릴 거거든요. 한 수의 차가 나서 쉽게 무시하고 플레이를 못할 겁니다. 지금 가드가 아니라 웨이트를 상당히 세게 나왔거든요. 예, 아예 와장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번 스톤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앞에 가드를 깨는 거는 그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아싸리 이걸 갇힐 거면 그냥 다 열어버리자. 우리는 후공이다. 드로 하나만 넣어도 된다. 예, 마인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힌 게 없으니까 저기를 상대팀도 어떻게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앞에 가드가 없기 때문에 테이크를 쳐도 숨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테이크를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지금 작전은 제가 봤을 때 뒤에 돌 앞에 가드를 세우자. 대신에 이제 노란도로 바깥으로 좀 빼서 우리가 1번, 2번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즈 생각하고 백게이트로 하자. 백게이트로. 지금 헤게이트로 지금 프리즈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아니야, 저기 좀더 해야 돼. 노란도를 가볍게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계획한 바로는 노란도를 가볍게 밀치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드로우로 나겠다. 히든노를 하겠다는 건데 이 히든노이 두께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컬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가드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가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아우, 통과했어요. 통과했고요. 지금 좋아요. 아주 약하게 지금 치고 들어갔는데 어떤 게 약합니다. 어떤 게 1번일지는 네. 지금 여기서 받아낼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원래 구사하려고 했던 노란도를 치고 앞에 빨간돌 앞에 프리즈를 하는 거는 작전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란도를 나름 밀쳐낸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가 1번인지는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 빨간 게 1번 돌인 것 같습니다. 1번 돌을 차지한 것 같고요. 네, 1번 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한번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지금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전쟁터를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했었을 때 전환을 했었어도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한쪽에 몰려버리는 순간 가드가 열리고 시트 전체에 남아있는 돌은 빨간 돌이 3개, 노랑 돌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노랑 돌 뒤에는 백가드가 없어서 안정적이진 않고요. 이번 선택에서 아마도 빨간 돌을 제거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거를 할 건지. 인아웃을 해서 빨간 돌을 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경기 전체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껍게 맞아야 돼요. 얇게 맞으면 뒤에 노란 돌이 위험합니다. 노란 돌이 영향을 받았네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앞쪽 가드 뒤에 지금 레드스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1번 돌은 노란 돌인데 뒤에 백가드, 앞에 가드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레드스톤이 더블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차피 1점 차라서 득점하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득점하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하우스 안에 돌이 남았는 거 대비 남은 투구 스톤의 수가 이제 1개씩 남아서 여기에서 미스나면은 그냥 더블 지는 거고요. 성공하면은 이제 아빠 딸 마지막 샷까지 봐야 됩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샷. 오늘 경기 더블의 마지막 샷입니다.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건드려야 돼요. 뒤에 게 뭐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신경 쓸 거 아닌데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샷 출발했고요. 흔들리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성공 마지막 샷 지금 스위핑에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들어가나요? 스톤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가나요? 건드려야 됩니다. 건드려야 됩니다. 쳐야 되는데요. 건드렸어요. 건드렸으나 여전히 1번입니다. 이러면 마지막 투구를 안 해도 이긴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네. 사실상 끝났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수합니다. 우리 안선 선수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돌을 끌고 가네요. 네. 이 마지막이 너무 얇게 들어갔어요. 예, 지금 라인은 충분히 오른쪽으로 네. 정확히 맞게 들어왔는데 좀만 두껍게 해서 네. 노란도를 바깥쪽으로 빼냈더라면 사실상 지금 아빠 딸 팀에서는 마지막 선택지는 드로우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샷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얇게 맞아서 1번 스톤으로 남겨지는 바람에 경기가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점수 상황으로 봤었을 땐 마지막 엔드는 마지막 투구를 하지 않고 악수를 했으니까 X 처리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점수는 1점 차로 아빠와 딸 대 더블 오늘 아빠와 딸이 1점 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4강으로 진출합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 활동을 조금 그래도 최전까지 참여했던 선수 출신들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동호인 활동을 더 오래 한 그리고 동호인 활동이 얼마 되지 않은 학생 선수가 같이 이제 붙었던 경기인데 그러니까 실력적 우세로 봤을 때는 더블 팀이 좀 우세로 봤으나 중간에 이제 룰 숙지 미숙이라던가 진행 미숙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더블 팀에 조금 약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 결과가 좀 달라진 부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 오늘 경기 캐스터를 맡은 이승우 그리고 해설의 이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